네, 시장이 조금 무겁죠, 아직은. 뭐,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내일 금요일이고 또 휴일 이 주말이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모르니까 좀 늘어집니다. 이럴 때는 조금 시선을 돌려가지고 한 발 물러 또 서시자. 이런 매번 입에 바른 소리인데 너무 공격적으로는 다가서시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깊이 있는 분석을 좀 필요로 합니다.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운송 애널리스트 남인식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해운업 얘기할 건데 얼마 전에 그 사진을 하나 봤는데 어디서 줬는지 모르겠는데 네. 워낙 뭐 여의도에서는 이제 자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미국 이제 서부 동부 해안에 이제 그 컨테이너선들 둥둥 떠 있는 거. 아, 네. 네, 배로 이 정박을 하지 못하고 네. 둥둥 떠 있는. 그러니까 한때 왜 그 수에즈 운하가 막혔을 때 그 사진들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진을 보고서는 야, 저 물건 어떻게 내리려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네. 서부 항만, 미국 서부 항만 쪽에 한 20척 정도 대기가 되는데 지금 최근에는 한 40척까지 올라와가지고 40척까지. 상당히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보통은 이제 상해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 서부, 동부 쪽으로 가잖아요. 서부로 네. 가는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SCFI가 지금 18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더 오를지 이 전망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수요와 공급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 소매업체 재고 확충 수요가 있습니다. 기사 같은 거를 보시면은 뭐 미국 슈퍼마켓에 뭐 휴지라던가 생필품들이 없어가지고 네. 뭐 슈퍼마켓이라던가 대형 마켓들이 완전히 마비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미국 소매업자나 도매업자나 재고 확충을 지금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 보시면은 미국 소매점과 재고자산 보유 비율인데 소매점 재고자산 보유 비율인데 툭 떨어졌네요. 네, 차트가 낮아진다는 것 자체가 재고자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5년부터 지금 거의 한 10년 넘게 이렇게 긴 시계열에서 역사적으로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도 이러고 있는데 네. 조차 그림을 보면 사실 뭐 미국이 이제 최대의 전 세계적으로는 소비 국가에 해당이 되고 미국 내수 시장만 해도 경제 GDP에서 한 60% 이상이기 때문에 네. 미국은 이제 그런 이 뭐랄까요 홀세일처럼 그 자동차로 몰고 가서 며칠씩 물량을 사오잖아요, 그죠? 이 창고 같은 할인 매장 같은 네. 데서. 뭐 미국이 뭐 휴지 없어서 뭐 저기 하겠습니다. 휴지가 없어. 휴지가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네. 네, 뭐 근데 사실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그런 저가의 공산품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배가 못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재고가 부족한데 중요한 거는 4분기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던가 그렇죠. 뭐 소비 대목들이 이제 남겨져 있는데 네. 소매업자나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이 대목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 빨리 물건을 보내달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컨테이너 물동량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요 측면도 그런데 이제 공급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서부 항만 적체 현상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만 적체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은 네.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절대적인 물동량이 증가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항만 검역 작업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 처리 속도가 모자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컨테이너 박스 그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컨테이너 화물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미국으로 간 컨테이너 박스가 다시 중국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증가할 일밖에 안 남았고 공급은 해결될 일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SCFI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독일계 선사인 하팍로이드에서 꽤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항만 적체 현상으로 이 회사에서 추산하기로는 2에서 3일 정도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글로벌 컨테이너 선복에서 16에서 20%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처럼 수요랑 공급이 모두 다 예민한 상황에서 공급량이 뭐 20% 가까이 감소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단위가 죄송합니다. 네. 그 STFIN이 1FEU라고 하나요? 컨테이너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 이제 옮기는데 보통 지금 뭐 $6,000 넘죠. 네. 네. 지금 1TEU라고 해가지고 TEU? 20피트짜리를 조금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네. FEU는 이제 40피트로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말할 때는 TEU, 즉 20피트짜리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옮기는데 얼마가 드느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한 4,600불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운임지수라는 게 무한정 오를 수는 없잖아요. 상식을 벗어날 수 이미 좀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휴가인데 네, 뭐 시장도 이렇고 또 뒤에 앵커분들이 또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이제 나오라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를 다음 주에 제가 휴가입니다. 네. 자, 근데 이 정부의 규제 리스크라고 하는 거 사실 미국의 이제 화주들이잖아요. 물건을 이제 주문하는 화주들은 배가 없어 용선 계약을 맺어야 될 텐데 네. 뭐 없죠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주들이 미국 그 회사위원회인가요? 네, 압력을 막 FMC. 로비 쓰고 네. 운임지수 막 동결하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라던가 다들 화주들밖에 없고 컨테이너 선사들이 없습니다. 뭐 그렇죠. 중국이라던가 대만, 뭐 유럽계 선사들이 대부분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매우 불편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비상식적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이제 HMM 영업이익률만 해도 지금 이렇게 운임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50%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뭐 네. 바이오 기업도 아니고 뭐 소프트웨어 뭐 그런 기업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부 압력 측에서 이런 정부 규제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회사위원회에서 이 채선료가 제대로 산정이 되고 있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선료라는 거는 일종의 화주가 선주한테 지불하는 벌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박을 오래 하게 되면은 선주 입장에서는 그걸 손해니까 네. 화주들한테 돈을 이제 보전을 받는 거죠. 어. 근데 화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지금 택시로 치면 시간 거리 병산제처럼 정체되었을 때 이렇게 요금 올라가듯이 네 맞습니다. 배도 뭐 어차피 놀릴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근데 화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거죠. 지금 항만 적체 현상이 자기들 자기네들이 잘못인데. 예, 짐을 늦게 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배가 이렇게 40척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벌금을 내느냐, 채선료를 내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측에서는 그 채선료가 제대로 산정이 되고 있는지 네.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정부 규제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금 한국이랑 동남아 항로에서 컨테이너 선사들이 운임 담합을 했는지 지금 국내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규모가 뭐 언론사마다 다르긴 한데 뭐 7천억 원에서 2조까지 과징금을 때릴 것이다 이런 네.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규제 리스크가 이제 뉴스에서 나올 때쯤 즉 한 7월부터 뭐 HMM이라던가 대만계 선사인 에버그린이라던가 뭐 양밍해운 그런 회사들이 많이 우하향을 조금 약간 약보합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리스크도 이미 가격에는 프라이싱 가격 반영이 어느 정도는 좀 적용이 됐군요. 네, 어느 정도 적용은 됐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가 조금 주요한 뉴스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9월 10일 최근이죠. 이제 3위 선사인 CMA, CGM이 내년 2월까지 컨테이너 운임을 동결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네, 자발적으로 한 거죠. 이제 정부 규제 리스크도 있고 화주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CMA, CGM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운임을 동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컨테이너 운임이 폭락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 이제 3위 선사이고 선복 순위로는 이제 한 12% 정도 되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지는 않은데 1위와 2위 선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가 이제 향후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조금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수요 공급만 보면은 상승할 수밖에 운임이 없는.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네. HMM 같은 경우 이제 개별 기업 이슈지만 매각 이슈가 있는데 주가 영향은
그래서 내각?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구조조정 때문에 출자됐던 그 금융기관들의 지분인가? 네, 맞습니다. CB랑 BW 연구체 이렇게 출자를 했는데 네. 이제 매각 이슈가 불거져 나오면은 당연히 산업은행이 보유한 CBBW를 얼마나 행사할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희석이 없다고 가정하면은 HMM 주식 수가 약 4억 주 정도 되고 전부 다 희석을 하면은 한 10억 주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산업은행이 얼마나 전환할지에 대해서 사실 애널리스트 저희들 목표 주가도 많이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HMM 주식수가 한 6억 주 정도까지 희석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6억 주로 제안을 드리냐라고 하면은 산업은행 측에서는 이 CBBW를 모두 다 전환을 안 하게 되면은 배임이라던가 횡령 이슈가 불거져 나오게 됩니다. 네. 뻔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면은 산업은행 측에서는 사실상 배임을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00% 전환을 하면은 산업은행 측에서는 무조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100% 전환을 하면은 산업은행 지분율이 한 72%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매각까지 생각을 하면은 지분율이 이렇게 높은 거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뭐 HMM 시가총액이 한 15조 정도 되는데 10조라고 하고 70%라고 하면은 매각 대금 자체가 7조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국내 기업 중에서 이렇게 덩치가 큰 회사 M&A 딜을 진행시키기에는 산업은행 측에서도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중간 정도 수준인 산업은행이 지분율이 한 51% 정도 수준에서 희석을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세 차익도 볼 수도 있고 향후 매각 측면에서도 상당히 조금 용이하게 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페노션은 좀 어떨 것 같아요? 페노션 이 BDI 건화물 운임 지수 상승에 페노션도 좀 실적 기대 개선 기대감이 적용이 될까요? 그저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역사적인 최고 수준인데 BDI 건화물 운임 지수도 역사적인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한 4,000포인트를 넘기면서 한 10년 이래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BDI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고 그다음에 페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DI 건화물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철, 석탄, 보크사이트, 목재 굉장히 다양한데 글로벌 물동량에서 30%가 철광석이고 20%가 석탄, 10%가 곡물, 나머지가 뭐 기타 잡화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광석과 석탄의 물동량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BDI 향후 향배를 결정하게 되는데 철광석이라던가 석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수출국이 호주입니다. 수입국은 중국이고요. 네. 근데 사이가 아시다시피 안 좋잖아요.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호주 철광석이랑 석탄 사용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중국에서는 호주 철광석이 아니라 브라질 철광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리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운임이 그러면 그만큼 그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톤마일, 즉 수요가 증가를 하게 돼가지고 BDI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BDI 운임 지수는 뭐 10년 내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사실 선박 발주는 크게 증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5년 내 최저치를 찍고 있는데 이제 선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폭등하고 있는 게 단기간에 끝나고 장기간 2에서 3년간 지속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선박을 많이 확충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불일치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은 좀 컨테이너 운임보다는 BDI, 즉 SCFI보다는 BDI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페노션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제 페노션에서는 BDI 상승을 예상을 하면서 선박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 186척이고 올해 2분기 257척으로 공격적으로 확장을 했다 보니까 BDI가 상승을 하고 게다가 선대 확보까지 했다 보니까 실적 체력 자체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까지 영업이익이 한 5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원 정도 보고 있고 저는 이게 1,000억 원 수준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영업이익 규모 자체가 지금 상당히 늘어난 상황인 거죠. 아직은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페노션의 대주주가 하림지주. 네. 뭐 직간접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하림 뭐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뭐 하림그룹이랑 페노션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특히 지금처럼 BDI가 폭등하는 상황에서는요. 네.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림그룹이 페노션을 샀던 이유가 곡물 수송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은 시황을 읽어내는 데에서는 곡물보다는 철광석과 석탄의 물동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룹과 큰 차이 주가와 연관관계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휴 기간 저도 뭐 준비하느라고 오늘 또 유튜브 또 해야 돼서 봤더니 일주일 상간에 이 불의 골이라고 하나요? 지진이 태평양.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불화질산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공급이 네. 또 원활치는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는데 더하기엔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다음 벌써. 네. 네. 자, 하여튼 말씀은 잘 들었고요. 운임 지수는 계속 뭐 위에 계속 위쪽 고공행진 중이다. 이걸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운송 애널리스트 남인식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